안녕하세요. 제 엄마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작동화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명작동화는 바로 지구별 명작동화예요. 혹시나 지난 명작동화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골든 명작과 함께 이 책 역시 40개월 이상의 친구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진짜 가성비 최고의 책인 것 같습니다. 총 3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야기가 나오는 오디오 CD 한 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구성을 무려 57,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디즈니 골든 명작을 통해 어느 정도 공주 이야기를 접한 후에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첫 명작 동화이다 보니 너무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다양한 명작 동화의 요소를 꼭 가지고 있었으면 했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로 열심히 찾아본 끝에 결국 이 지구별 명작 동화를 드렸습니다. 명작 동화 전래동화는 그 한 세트에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구성을 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32권 안에 웬만한 책들은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전권이 개정된 초등학교 교과서 연계에 맞추어져 있어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명작 동화들만 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세이펜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이펜으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아이들이 스스로 읽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첫 명작 동화로서 저는 아주 대만족하는 책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디즈니 골든 명작과는 5권의 책이 겹치더라고요. 알라딘, 인어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이렇게 총 5권이 겹칩니다. 이 5권부터 한번 짧게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인어공주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드렸는데 디즈니 골든 명작은 아무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즈니 공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구별 명작 동화는 인어공주의 모습이 조금 다르죠. 저는 명작 동화를 선택했을 때 이 그림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제 마음을 설레게 한다라고 느꼈던 건 아무래도 디즈니 골든 명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야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위를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디즈니 골든 명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해피엔딩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구별 명작 동화에서 나오는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서 물거품이 되어 인어공주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제가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이야기 전개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지구별 명작 동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 원작의 내용과 조금 더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알라딘의 내용 역시 반지 요정이 등장하는 것과 소원의 내용들이 지구별 명작 동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더욱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겹치는 공주 이야기 외에도 또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구별 명작 동화는 총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기, 사랑, 지혜, 웃음, 희망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용기를 담은 책 7권입니다. 엄지공주, 피터팬, 오즈의 마법사, 닐스의 모험, 눈의 여왕, 알라딘의 요술램프, 마지막 잭과 콩줄기예요. 다음은 사랑을 담은 이야기책 7권이에요. 신데렐라,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백조왕자, 장난감 병정, 마지막 어린 왕자입니다. 지혜를 담은 이야기 6권입니다. 브레멘의 동물음악대, 아기 돼지 삼형제, 장화시는 고양이, 피리 부는 사나이, 개구리 왕자, 마지막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이번엔 웃음을 담은 이야기 6권이에요. 왕자와 거지,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바보 이반, 빨간 모자, 피노키오, 벌거벗은 임금님, 마지막 희망을 담은 이야기 6권입니다. 플란더스에게, 올리버 트위스트, 파랑새, 미운 오리 새끼, 구두빵 할아버지와 요정, 성냥팔이 소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명작 동화를 담고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만한 건수와 퀄리티를 5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니 가성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도 지호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벌써 한 20번, 30번은 읽은 듯한 이 오즈의 마법사를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크기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디즈니 골든 명작과 비교해봤을 때는 책의 크기 차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한 책의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책을 펼쳐볼게요. 펼쳐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국기예요. 이 책을 지은 원작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 국기 모양을 통해 알려주고 있고 간단한 지은이의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지은은 파리올림픽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펼쳤을 때 항상 첫 질문은 이 책은 어느 나라 사람이 지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한 국기 사진이지만 아이의 호기심을 일으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어진 동화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림체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체를 지니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고를 때 좀 따뜻한 그림체, 제가 느꼈을 때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림체를 선호하는 편인데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그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이 복잡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령이 조금 어린 친구들도 그림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밥은 많아 보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많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글이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 장면이 길게 묘사되기보다는 장면 전환이 조금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터팬처럼 간혹 글밥이 한 페이지에 굉장히 좀 길게 그려져 있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압박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다시 오즈의 마법사로 들어가서 책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캔자스 작은 시골 마을에 귀여운 여자아이 도로시와 아주머니, 아저씨, 그리고 강아지 토토가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윙윙윙 도로시와 토토가 잠든 집을 멀리 날려버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집은 나무와 꽃들이 가득한 언덕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정신을 잃었던 도로시는 토토가 지저대는 소리에 깨어났지요. 그때 모자 쓴 사람들이 다가와서 마녀를 물리쳐줘서 고맙다면서 마녀의 응구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넌 어디에서 왔니? 나는 길을 잃었어.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거든. 오즈의 마법사가 도와줄 수 있게 노란 길을 따라가 보렴. 도로시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길을 떠났어요. 그때 허수아비가 말을 걸었죠. 안녕 꼬마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니? 오즈의 마법사가 가고 있어.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똑똑한 뇌를 달라고 할래. 그리고 숲을 지나던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나무꾼을 보았어요.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허수아비의 말에 도로시가 양철나무꾼에게 기름을 쳐주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어디 가고 있니? 우리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나는 따뜻한 심장을 달라고 할래. 다음은 사자가 어흥하고 등장했어요. 하지만 강아지 토토가 지저대자 사자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 용기를 주라고 해야겠어. 그리고 모든 친구들은 지혜를 모아 서로 도우면서 오즈의 마법사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즈의 성에 도착했는데 오즈의 성에 있던 마법사는 커다란 동상이었죠. 먼저 서쪽 마녀를 없애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서쪽 마녀에게 가서 서쪽 마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오즈의 마법사는 커다란 동상에서 키 작은 아저씨로 변신을 했고 허수아비에게는 똑똑한 뇌를, 양철나무꾼에게는 따뜻한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가 솟는 약을 주었어요. 그리고 도로시에게는 풍선에 올라타서 응구들을 3번 탕탕탕 치면 커다란 풍선이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거라고 했지요. 그리고 돌아온 도로시와 아주머니 아저씨는 다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읽어드렸어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를 담고 있죠. 그리고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성어와 의태어가 풍부하게 담겨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총 22페이지에 이어서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끝에는 줄거리가 간략하게 적혀 있고 이 책이 담고자 하는 교훈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동화 속 세계문화라고 해서 간단히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내용 및 오버 더 레인보우를 소개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생각 넓히기 코너가 있습니다. 생각 넓히기 코너에서는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관련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또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배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한 개씩 들어있습니다. 교과서 영어라고 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어가 간략히 적혀 있어요. 양철나무꾼이 도로시와 허수아비에게 도와달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Help me please 이렇게 적혀 있네요. 총 22페이지 안에 이 기다란 명작 동화의 내용을 모두 담으려고 하니 내용이 좀 허술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잘 녹여낸 것 같아요. 한 권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예요. 책을 펼쳐보시면 역시나 영국의 민화라는 것이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언덕 위에 아담한 집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너희가 쑥쑥 커서 이제 집이 좁구나. 각자 집을 짓고 살아라 하면서 보냈지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타박타박 집을 나섰습니다. 빨리 짓고 놀아야지. 성격이 급한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얼기설기 금세 지푸라기 집을 지었어요. 빨리 짓고 낮잠 자야지. 게으른 둘째 돼지는 나무 판자로 뚝딱뚝딱 금세 나무집을 지었죠. 늑대가 후 불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다. 성실한 셋째 돼지는 단단한 벽돌을 차곡차곡 하루 종일 벽돌집을 지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어슬렁거리면서 첫째 돼지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흐흐, 보동보동 살찐 돼지야, 넌 이제 내 밥이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 집안에서 덜덜덜. 늑대가 입으로 후 불자 지푸라기 집은 휙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는 허둥지둥 둘째 돼지 집으로 달아났지요. 늑대는 첫째 돼지를 쫓아 둘째 돼지 집으로 갔어요. 흐흐, 보동보동 살찐 돼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밥이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나무집 안에서 달달달. 늑대가 입으로 후 불자 나무집도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후다닥 셋째 돼지 집으로 도망쳤어요. 약이 바짝 오른 늑대는 복조지 앞에서 소리쳤지요. 흐흐, 포동포동 살찐 돼지 3마리 모두 다 잡아먹을 테다. 늑대는 입으로 바람을 푸 불었어요. 코끼도 킁킁 뿜었고요. 하지만 벽돌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다시 한번 볼이 터져라 바람을 넣고 푸 그래봐야 머리만 어지러울 뿐이었죠. 늑대는 셋째 돼지 집을 두리번거리다가 옳지 굴뚝으로 들어가야겠다 끙끙거리며 올라갔어요. 굴뚝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굴뚝 아래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아 뜨거워, 늑대 살려. 혼쭐이 난 늑대는 멀리 달아나서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늑대를 물리쳤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셋째 돼지의 튼튼한 벽돌집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책 역시 의성어와 의태어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전래동화와 마찬가지로 명작동화에서도 새로운 표현들을 익히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지우는 혼쭐이 났다라는 표현에 대해 굉장히 흥미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마다 새로운 표현들을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뒤로 넘겨봤을 때 늑대를 물리친 지혜와 슬기,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한 성실함의 가치와 지혜와 슬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네요. 동화 속 세계문화 돼지저금통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돼지가 주인공이다 보니 돼지저금통에 대해 간략히 또 적혀있네요. 생각 넓히기,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요? 아이들과 함께 어떤 집에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죠. 또 마지막 영어 표현입니다. What a nice house. 정말 멋진 집이다. 늑대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멋진 집에 대한 표현을 배울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원작의 내용을 최대한 살리려다 보니 죽는다라는 표현이 조금 서슴없이 서술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잭과 콩줄기에서도 거인이 떨어져 죽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또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에도 늑대가 오물에 빠져 죽는다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그대로 읽어주기보다는 그냥 사라졌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긴 해요. 그냥 조금 더 연령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대로 전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책이 단조롭게 그냥 넘기는 구성뿐만이 아니라 펼치는 구성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제가 콩줄기에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펼친 북을 만듦으로써 기다란 콩줄기를 굉장히 잘 표현해냈죠. 그리고 어린 왕자에서도 펼친 북의 형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흥미있는 요소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별 명작 동화의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첫 명작 동화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